성원님은 60세 남성분으로 3개월 전 뇌출혈로 입원하셨다가 곧바로 뇌에 관을 삽입해 피를 뽑고 지금은 특별한 편마비 증상 없이 일상을 살고 계세요. 하지만 열흘 만에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론 예전처럼 기운을 쓸 수 없고 쉽게 피곤해지며 자고 나도 영 개운치 않아 마음이 영 심란하셨죠. 왜 직업 자체가 몸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인데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으니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서요. 저는 혹 전신마취 후유증으로 몸이 약해지셨나? 왜 뇌출혈 후유증은 깨끗하시다는데 몸의 기운이 안 올라오시지 생각하며 뇌출혈 증상이 처음에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성원님은 처음엔 왼쪽 이마가 한 달째 계속 아프기에 진통제와 비염약을 계속 먹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앞머리뿐 아니라 뒷머리까지 깨질 듯 너무 아프고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걸을 수 없어 병원에 갔더니 뇌출혈이다 하더라. 그래서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가 뇌에 관을 삽입해 피를 뽑고 지금은 깨끗해져 10일 만에 퇴원했다 하세요. 제가 그럼 평소에 다른 이상은 전혀 없다가 두통으로 진통제를 먹다 뇌출혈이 오신 거예요? 라고 여쭈었어요. 성우님은 그게 평소에도 자다가 몸에 마비와 몸살이 자주 왔고 일하다가 잠깐 쉴 때도 다리 감각이 둔한 느낌이 자주 들었는데 그런 게 다 전조 증상이었을까요? 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성우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어째 이분은 평소에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되셨던 분이셨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 나이 60에 자다가 마비감이 온다는 것도 이상한데 일하다가 쉬는데도 다리의 감각이 둔해진다는 건 보통 사람이 쉽게 겪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성원님의 맥박을 보았어요. 성원님의 맥박은 오른쪽 왼쪽 모두 70 이하로 맥의 파동이 많이 약하고 긴장감이 느껴져요. 특히 왼쪽이 오른쪽에 비해 더 많이 약하게 느껴지고 혈관의 저항감과 압박감은 30% 정도 느껴지고요. 동양의학에서 이 말은 인체의 기운과 혈액, 즉 기혈이 상당히 약해져 있고 특히 왼쪽 맥박에서 반영되는 혈액의 질이 더 약해진 상태에서 몸을 무리하며 생긴 긴장과 과로열로 혈관의 열압, 즉 풍열이 차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성우님은 이 열압이 30% 정도 느껴지는 거고요. 하지만 만약 이 상태에서 계속 무리를 하여 혈관의 열압이 더 팽창되게 된다면 결국엔 혈관이 팽창하면서 그 압력으로 두통이 심해지고 이게 계속된다면 혈관 자체가 약해지며 손상이 진행되겠죠. 여기에 두통 때문에 먹은 소염 진통제가 혈압을 올리고 혈액 응고를 방해하게 되면서 뇌혈관의 압력은 더 초올라 뇌출혈의 위험이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머리로 찬바람을 맞아 뇌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거나 때론 감기약이나 비염약에 든 혈관 수축제가 뇌혈관을 계속 수축하게 만들고 있었다면 결국엔 뇌혈관은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질 수 있네요. 소염 진통제를 계속 먹은 탓에 지혈도 잘 안 될 테니 바로 응급처치를 못한다면 그 후유증은 훨씬 심각해질 수 있고요. 그러니 우리 성원님의 뇌출혈이 왜 오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 성원님도 뇌출혈 전 이미 기혈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긴장과 과로로 혈관의 열압이 심해 두통이 낫질 않았었고 여기에 한 달 이상 소염 진통제와 비염약을 계속 드셔서 뇌혈관의 압력이 꽉 차오른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성우님이 한 달 전 두통이 잘 낫질 않는다고 저에게 고쳐달라 하셨다면 그때 과립으로 혈관의 열압을 내려주고 진통제와 비염약만 끊었어도 뇌출혈은 쉽게 오지 않았을 거네요. 왜 성우님의 혈관은 딱딱하게 굳은 느낌이 아닌 비교적 탄력이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일은 이미 지난 일이니 지금은 2차, 3차로 올 수 있는 중풍을 막기 위해 아직 혈관에 남아있는 혈관의 열압, 즉 풍열을 내려주는 게 급선무네요. 왜 동양의학에선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한번 발생하면 오장육부와 혈관이 다시 건강해지지 않는 한 2차, 3차 중풍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서요. 그럼 성우님은 뇌출혈 후 기운이 약해진 걸 도와주는 처방보다 혈관의 열압을 내려주는 약초들이 지금은 더 필요한 건가요? 라고 물어오시겠죠? 네, 그 말도 어느 정도 맞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열압이 심하지 않고 30% 정도 차 있으니 먼저 기운과 혈액의 질을 보강하면서 열압을 약간만 내려주면 되어요. 이후 혈관의 열압이 거의 없어지면 기혈을 보강하는 약초들의 용량을 올려주고 그렇게 기혈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혈액순환까지 좋아져 몸의 마비감과 몸살까지 없어지면 뇌혈관이나 말단혈관의 열압이 더 이상 쉽게 차오르지 않게 되므로 2차, 3차 중풍을 예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는 마치 연식이 오래된 부실한 차가 조금만 달려도 엔진과 부품에 열이 쉽게 차올라 금세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반면 연식이 오래되었어도 제대로 관리된 차는 엔진이 쉽게 달아오르지도 쉽게 고장나지도 않는 이치와 같다 할 수 있네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혈이 약해지고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 갈 때, 혈관의 열압이 차오르면 거기에 진통제나 혈관 수축제 등을 계속 먹어 뇌혈관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뇌출혈이 어떻게 쉽게 일어나게 되는지 동양의학적으로 설명드렸어요. 참고로 성우님은 한약을 40일 정도 드시고 만성 피로도, 몸에 힘이 없는 것도 다 없어지고 자다가 생기는 몸의 마비감도 80% 이상 좋아지셨어요. 낮에 일하다 쉴 때 생기는 다리가 둔해지는 느낌도 이젠 아예 없고요. 하지만 맥박에서 느껴지는 맥의 깊이는 50% 정도 나아졌으니 지금 불편한 게 없다 해도 한약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드셔야 해요. 왜? 맥의 깊이가 70% 이상 깊어져야 오장육부가 비로소 스스로의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되어야 한약 없이도 오장육부의 힘이 더 올라가 정상이 될 수 있다 말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뇌출혈의 원인을 거슬러 어떻게 하면 혈액과 혈관의 질을 올리고 혈관의 열압이 차오르지 않게 관리하여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지 깊이가 있는 이야기로 가슴이 와닿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